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메인 구입부터 홈페이지 완성까지 과정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는 저희가 만들 홈페이지고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로고가 있고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움직이고 슬라이드 화면이 있고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포터 화면이 있고요.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품 소개 페이지입니다. 헤더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 있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고요. 서비스 페이지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가 있습니다. 갤러리 페이지입니다. 타일형 갤러리고요. 선택을 하면 팝업이 떠서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요.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블로그 페이지입니다. 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택을 해보면 이미지가 나와 있고 제목, 본문, 댓글 남기기, 그리고 사이드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락하기 페이지입니다. 지도, 메시지란 이렇게 있습니다. 반응형 디자인을 지원하고요.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도메인 구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도메인을 검색합니다. 저는 제가 이미 도메인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등록 불가능이라 나오죠. 이렇게 등록 가능한 도메인 중에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년에 22,000원이고요. 도메인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약관 동의하시고 빈칸 채워주시고요.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는 결제가 안 되고요. 익스플로러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호스팅을 가입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입할 상품은 절약형입니다. 설치비 5,000원, 월 사용료 500원이고요. 소규모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적당한 상품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용자가 더 늘어나서 방문자가 더 늘어나면 또 다른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됩니다. 신청하기 누르겠습니다. 네, 빈칸 채워주시고요. 여기서 이 DB 비밀번호는 나중에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하고 이제 관리자 화면으로 로그인 하실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됩니다. 아이디는 이제 카페24 아이디고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을 잘 해 두셨다가 나중에 로그인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결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나의 서비스 관리에 들어갑니다. 도메인 연결 관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구입하신 도메인을 대표 도메인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대표 도메인으로 변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자동 설치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워드프레스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24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웹 호스팅 업체에서도 지원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테마 선택은 선택 안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기를 누릅니다. 네, 지금 워드프레스가 설치가 됐고요. 네, 알림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판은 이제 이 사이트를 만드는 관리자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사이트를 만드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작업이 알림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알림판으로 들어가려면 wp-admin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 나오고요. 사용자명은 이제 카페 아이디 카페24 아이디고요. 비밀번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DB 비밀번호입니다. 로그인 하시고요. 네, 이게 알림판 화면입니다. 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용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플러그인이 있죠. 네, 스팸 필터 플러그인입니다. 인기가 많은 플러그인입니다. 그러면 테마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림판 왼쪽 좌측 메뉴에 외모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테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테마 검색란에 시드니라고 적습니다. 예, 시드니 나왔고요. 설치하기 누릅니다. 활성화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테마 상세에 들어가서 시드니 인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에 들어갑니다.
그 시드니 테마의 그 설명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차일드 심이라는 차일드 테마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요. 네, 히어를 선택합니다. 히어를 누르고요. 네, 테마를 시드니 차일드 테마를 다운받습니다. 이 차일드 테마를 활성화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차일드 테마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 강좌에서는 이제 수정을 별로 안 할 거지만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는데, 커스터마이징을 그 차일드 본 테마를 활성화시키고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나중에 테마가 업데이트 될 때 전부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차일드 테마를 만들어서 수정사항을 거기 수정을 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나중에 테마가 업데이트가 돼도 수정사항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일드 테마를 사용합니다. 그 시드니 테마를 만든 곳에서는 이제 차일드 테마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차일드 테마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료 테마 같은 경우에 이제 차일드 테마를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차일드 테마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차일드 테마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테마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새로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테마 업로드를 눌러주시고요. 다운을 받았으니까 파일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파일 선택을 누릅니다. 그리고 zip 파일을 선택하고요. 설치하기를 누릅니다. 네, 그리고 활성화를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새 탭을 열어서 사이트를 방문하겠습니다. 네, 이건 지워주고요. 네, 이렇게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테마에서 추천하는 플러그인인데요. 이거 저희 만드는 그 과정에선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지워주고요.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플러그인 추가하기를 누르고요. 플러그인은 테마는 일단 이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 만들 때 그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 틀을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그인은 이제 보조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 기능을 이제 뭐 필요한 기능을 이제 구현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설치를 해볼게요. 검색을 하시고요. 네, 지금 설치하기 누릅니다. 네, 플러그인 활성화를 누르고요. 네, 이거 아직 안 없어졌네요. 네, 디스미스 디스노티스를 선택해야 되나 봅니다. 네, 없어졌네요. 그리고 네, 같은 방식으로 플러그인 추가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활성화 누르고요. 네, 추가하기 누르고요. 네, 같은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추가하기 누르고요. 네, jetpack도 설치를 해주고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설치하기 누르고요. 활성화 누릅니다. 심플 라이트 박스. 네, 추가하기 누르고요. 검색하시고 네, 설치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네, 추가하기 누르고요. 네, 소셜 미디어 위젯을 설치합니다. 네, 이건 제목을 지어주는 플러그인인데, 나중에 페이지에 제목이 나오는데, 이제 제목을 지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 사용 용도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플러그인 추가하기 누르시고요. 네, 구글 폰트를 검색하고, 설치하기를 누릅니다. 네, 활성화 누르고요. 네, 이렇게 플러그인이 다 선택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지우고요. 네. 알림판으로 가고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선택을 해주면 저절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네, 알림판 다시 가서요. 먼저 이제 플러그인 이제 다 설치가 됐고요. 구글 이제 폰트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글 나눔 고딕 폰트로 한글로 쓸 때, 한글을 사용할 때 나눔 고딕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폰트를 선택합니다. 네, 구글 폰트 선택하고요. 폰트는 아무거나 넣어줍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거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CSS에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네, 됐고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 한글을 사용하실 때 나눔 고딕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페이지 만들기입니다.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샘플 페이지는 휴지통에 버려줍니다. 네. 휴지통도 비워주시고요. 네. 페이지 추가를 누릅니다. 먼저 홈을 만들겠습니다. 홈페이지 만들고요. 공개하기를 누릅니다.
다음 다시 새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고요. 제품 소개라고 만들겠습니다. 공개하기 누르시고요. 예,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라고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갤러리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은 블로그. 마지막으로 연락하기로 해주고요. 네. 모든 페이지를 선택해서 페이지를 확인해 봅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다음 사이트를 새로 고침해서 보면 아직 메뉴가 안 생겼죠. 네, 이 앞에 화면에서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메모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사용자 정의 링크. 홈은 삭제해 주시고요. 네, 홈은 삭제하고요. 제품 소개부터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도 아무 이름이나 적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주 메뉴라고 적겠습니다. 메뉴 생성 누르고요. 네, 사이트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네, 안 달라졌네요, 아직. 메뉴 저장. 저 테마 위치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메뉴 저장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은 잠시만요. 그 다음은 이제 사이트 제목하고 로고를 설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하기에 들어갑니다. 보통 사용자 정의에서 많이 수정을 하시게 됩니다. 많은 수정을 하시게 되죠. 네. 사이트 타이틀 네,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제목을 원하는 제목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홈페이지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태그라인은 네, 이렇게 하고요. 네, 저장을 누르고요. 로고를 넣으면 되는데 로고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로고를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몽키라는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선택하고요.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줍니다. 해주고 적용을 누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저거를 체크를 안 하고 하시면 로고 부분이 그 겉에 사각형, 하얀색 사각형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일단 체크를 하고 캔버스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크기가 너무 크네요. 네, 400, 400으로 맞추고요. 적용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아, 4000으로 됐네요. 네,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저는 로고를 텍스트로 된 로고를 만들겠습니다. 텍스트를 누르고요. 애드 텍스트를 누릅니다. 네, 여기에 저 텍스트를 적어주고요. 네, 한 52 정도로 놓겠습니다. 네, 드래그해서 글자 사이즈를 52 정도로 맞추고요. 그리고 글꼴은 네,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가장자리에 놓고 잘라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하고요. 잘라내기를 누릅니다. 잘라내기는 150,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라내기를 누릅니다. 네. 그 다음 네. 색상을 하얀색으로 예,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네. 원하는 파일명을 넣고요. 확장자 png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누릅니다. 네, 그리고 닫아주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이미지 선택을 누르고요. 네, 저장 발행을 누르면 네, 이렇게 로고가 나옵니다. 네, 여기도 새로 고침해 보면 네, 이렇게 로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사이트 아이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트 아이콘은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말하는 겁니다. 네, 사이트 아이콘은 로고 마커라는 네, KER이 아니고 KR입니다. 로고 KR, 로고 makr.com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저는 제가 봐뒀던 아이콘으로 넣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저기 현재도 나오는데요. 이게 한번 설정이 되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홈페이지를 초기화시키고 지금 진행하는 건데 네, 그래도 검색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설명거리고요. 네, 제가 선택했던 아이콘이고요.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트 아이콘은 512 픽셀 이상입니다. 그래도 512 이상인 이미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맞춰줍니다. 512 여기도 512 네, 맞춰주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저는 색상을 이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페비콘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자 정의하게 들어가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파일 업로드 누르시고요. 네, 파일 선택하세요 누르고요. 네, 선택하고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이트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새로 고침을 합니다.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은 초기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화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화면이죠. 여기 이미지를 바꾸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공란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푸터를 만들 거고요. 네, 그럼 다시 알림판으로 가서요. 먼저 그 초기 화면을 만들기 위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 들어가시고요. 템플릿을 프런트 페이지로 바꿔줍니다. 업데이트를 누르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가서 읽기에 갑니다. 정적인 페이지로 바꾸고요. 전면 페이지를 홈으로 놓고 글 페이지는 블록으로 놓습니다. 또 저장하고요. 다음 고유 주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초기 화면을 만들기 위한 설정이 끝났고요. 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 텍스트도요. 다시 알림판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메모 사용자 정의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헤더 에어리아를 선택하고요. 네, 헤더 슬라이더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는 4000이라고 나온 거는 4초입니다. 그 시간이 바뀌는, 화면이 바뀌는 시간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저는 8000으로 하겠습니다. 8초 8000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체크박스는 텍스트를 움직이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 거고요. 저는 텍스트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정의하기는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습니다. 텍스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지를 바꿔보겠습니다. 잘 나왔죠? 이미지를 제가 준비한 이미지로 바꾸겠습니다. 네. 8초 뒤에 이미지가 바뀌고요. 네, 바뀌었죠. 그리고 제목을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미지는 저는 2장만 일단 설정을 할 건데 5장까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주소입니다.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링크 URL을 적어주는 곳이고요. 저는 슬러시하고 블로그가 아니고 서비스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글로 바꿔주고요. 네,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장 발행을 누릅니다. 그리고 앞에 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뀌었습니다. 8초 있다가 화면이 바뀌고요. 네, 다시 알림판으로 와서 네, 푸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터는 다시 사용자 정의하기에 다시 가서요.
푸터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저장을 누르고요. 가서 외모 위젯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일단 접어두고요. 네, 접고요. 푸터 1에 비주얼 편집기를 넣습니다. 이제 추가를 누르고요. 네. 다음 미디어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네, 로고를 넣겠습니다. 네, 로고가 하얀색이라 보이진 않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넣고요. 네.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푸터 2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닫아주고요. 푸터 2도 편집기를 넣겠습니다. 편집기는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네, 이렇게 만들고요. 네, 드래그를 하니까 화면이 가리네요. 네, 텍스트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제목 4로 바꾸고요. 네,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다음 접어주고요. 다음에 푸터 3은 카테고리를 넣겠습니다. 푸터 3 위젯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타이틀에 카테고리라고 적고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네, 적고요. 그 다음에는 소셜 아이콘을 넣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위젯 선택하고요. 푸터 다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네, 그리고 타이틀 바꾸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소셜 네트워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네, URL을 적어줍니다. 네, 해당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라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네, 이렇게 적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려서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앞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내려보시면 네, 이렇게 나왔죠. 이 고객센터를 하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 색깔을 하얀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적고요. 선택을 하고 텍스트 색상 이 삼각형을 누르고요. 하얀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르고요. 새로 고침을 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지금 여기 푸터 그 세로 간격이 너무 넓죠. 이 부분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림판으로 가서요. 테마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칸에다가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적당히 부터 크기가 세로 간격이 정해졌습니다. 네, 다음 제품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림판으로 가서요. 외모 사용자 정의하기에 들어갑니다. 먼저 그 헤더 이미지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러면 헤더 에어리어 가서요. 헤더 이미지 선택합니다. 네. 이미지 추가를 누르고요. 선택합니다. 제한된 이미지 크기가 1920 픽셀, 600 픽셀이니까 가로 1920, 세로 600이니까 그 이상으로 된 이미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뭐 1920 가로 1920 그리고 세로는 좀 더 뭐 600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600이거나 아니면 600 이상이면 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네, 이미지 자르라고 이 칸이 나옵니다. 저는 위에를 자르겠습니다. 아래를 자르는 거죠. 예, 아래를 자르는 거. 저장을 누르고요. 밑에 설정 부분을 보면 커버 컨테인이 있는데 커버는 이 이미지 크기가 만약에 헤더 이미지 공간보다 작은 경우에 그 헤더를 다 채우라는 말이고요. 컨테인은 이제 그 이미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헤더 이미지 간격보다 적다면 그 이미지가 헤더 이미지 꽉 차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건 꽉 차게 보이는 거고 이거는 꽉 그 이미지 크기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헤더 높이입니다. 앞으로 가서 보시면 헤더 높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기본 300픽셀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면 이미지가 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새로 고침하고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 밑에 부분, 하단 부분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판으로 가서요.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네, 제품 소개 편집을 누르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풀 위스로 바꾸고 하이드 타이틀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서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빌더를 선택합니다. 네.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뭐 그런 얘기네요. 저희는 노땡스를 누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 컬럼을 집어넣고요. 공구를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너비를 풀 위스로 바꾸고요. 컨텐트도 풀 위스로 바꿉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요. 이렇게 되고 다시 애드 컨텐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 포토를 선택하고
박스 안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선택해 줍니다. 네. 네, 저장을 누르고요. 컬럼, 에디트 컬럼을 누르고 컬럼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옆 컬럼이랑 새로 길이를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장을 누르고요. 다음 애드 컨텐츠를 누르고 텍스트 에디터를 넣습니다. 네. 다음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저는 준비해둔 텍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그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같이 보면서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분은 제목 5로 바꾸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바꿔주고 이쪽도 제목 5로 바꿉니다. 네, 이렇게 바꿔주고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왜 그러죠? 네, 다 지워주시고요. 텍스트를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붙여넣기 한 거라서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고요. 네, 다시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요. 어드밴스드를 누르고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텍스트를 40로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내려볼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슬라이드 레프트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0.5초 딜레이로 하고요. 네,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컬럼 세팅을 누릅니다. 그리고 네, 배경 색을 약간 회색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다시 애드 컨텐츠를 누르고요. 컬럼을 또 만들어줍니다. 다음 네, 이게 복사하기입니다. 복사하기 눌러주고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네, 이쪽도 복사하기 누르고요.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세팅을 누릅니다. 네, 어드밴스드 가서 애니메이션을 라이트로 바꾸고요. 저장을 누르고요. 배경 색깔을
같은 색깔로 네, 컬러로 바꾸고요. 네, 같은 색깔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됐고 텍스트를 바꾸겠습니다. 텍스트, 저는 준비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하고요. 좀 정리 좀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다시 비주얼로 돌아가서 제목 5로 바꿔주고요. 네. 또 제목 5로 바꿔줍니다. 답답해 보이죠? 여기 너무 붙어있네요. 네. 다시 제목 5로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네, 여기 이미지를 바꿔줍니다. 위치를 네, 이렇게 바꿔주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진 값을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보면 네, 여기 설정 누르고요. 패딩 값을 0으로 저장을 누르고요. 위쪽도 다시 마찬가지로 이건 좀 설정이 잘못됐는데 네, 여기 설정을 누르고요. 여기는 바텀 값을 0으로 주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요. 네. 다음 done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publish change를 누르고요.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서비스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선택하시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알림판에 가서 페이지 선택하시고요. 서비스 편집을 누릅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폴 위스로 바꾸고요. 예, 아까랑 똑같습니다. 하이드 타이틀 체크해 주시고요.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빌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3컬럼을 넣습니다. 고요. 네, 설정을 눌러서 풀 위스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저장을 누르고요. 네, 그 다음에 add content 누르고 포토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select 포토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준비한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네. 저장 누르고요. 네. 복사해서 일단은 똑같이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시 add content 가서 텍스트 에디터를 밑에 넣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넣습니다. 텍스트를 네. 텍스트를 바꿔서 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제목으로 바꿔주고 네. 이렇게 보면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가서 애니메이션을 슬라이드 업으로 바꿔주고요. 0.5초 딜레이를 줍니다. 그 다음 저장을 누릅니다. 예, 아까 이미지와 같이 복사를 해서 옮기고요. 이렇게 옮기고 텍스트를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네,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바꿔줍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바꾸고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add content 누르고 레이아웃 컬럼을 넣습니다. 그 다음 설정을 누르고요. 풀 위스로 바꿔줍니다. 저장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 add content 그리고 텍스트 에디터 넣어줍니다. 그리고 글을 적습니다.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요. 저장을 누릅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크기를, 글자 크기를 또 제목 5로 바꾸고요. 저장을 누르고요. 배경 색깔을 입혀보겠습니다. 여기 설정이 아니고 여기 설정입니다. 그리고 컬러를 선택하시고 네, 선택해서 바꿔줍니다. 배경 색깔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네, 그리고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유튜브 비디오를 넣어보겠습니다. Add 컨텐츠 다시 누르시고요. 텍스트 에디터를 누릅니다. 네. 그 다음 텍스트 탭으로 일단 전환을 해 두시고 유튜브로 갑니다. 네, 유튜브에 가서 제 영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고요. 소스 코드 누르고 네, 여기서 복사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다시 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비주얼 탭이 아니라 텍스트 탭을 선택을 하신 후에 붙여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가서 마진 값을 탑을 40 주시고 레프트는 레프트는 250 라이트도 250 네, 이렇게 주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비디오가 생겼고요. 던을 눌러주시고 퍼블리시 체인지를 누르면 마무리입니다.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고 네, 이렇게 비디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갤러리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갤러리 페이지 들어가서요. 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페이지 선택하시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풀 위스로 바꾸고 네, 타이틀 바꾸고요. 업데이트. 그 다음에 앞에 가서 새로 고침하시고요. 페이지 빌더를 페이지 빌더는 안 눌러도 되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뒤에 가서 미디어 추가를 누릅니다. 다음 파일 업로드, 갤러리 생성하기를 누르고요. 갤러리 생성하기 누르고 파일을 선택합니다. 저 준비한 파일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 사진 선택이 되겠죠. 네,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한 번에 하셔도 되고요. 저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저는 좀 많이 넣어 보겠습니다. 이 갤러리가 타일형 갤러리가 좀 그 이미지를 많이 넣을수록 그 이뻐 보여서 이미지를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네, 갤러리 생성하기 누릅니다. 그리고 갤러리 삽입을 누르고요. 네,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JPEG으로 가서 JPEG은 그 플러그인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PEG 연결을 누르고요. 플러그인이 하나의 그 기능만 가진 플러그인이 아니라 그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진 플러그인들을 모아놓은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패키지를 그 살펴보시고 필요한 기능만 활성화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JPEG을 사용을 하시려면 워드프레스닷컴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회원 가입을 하셔서,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그 설치하는 워드프레스가 아니라 워드프레스닷컴이라는 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네, 이렇게 JPEG을 연결을 하시면 JPEG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다 비활성으로 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능 보기, 여기 되어 있는 것들 다 비활성화 하고요. 나중에 그 하나씩 보시고 필요한 기능이 있으시면 여기 활성화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 비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괄 작업으로 비활성화 할 수 있고요. 이 중에 바둑판식 갤러리를 활성화합니다. 다시 페이지로 가서 갤러리를 선택하고요. 이미지 사이에 빈 공간을 클릭하면 연필 모양이 뜹니다. 편집을 누르시고요. 타입에서 타일 모자이크로 바꿉니다. 그리고 갤러리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누르시고요.
앞에 가서 갤러리를 새로 고침하면, 갤러리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바둑판식 갤러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사이드바를 넣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풀 윗에서 기본 템플릿으로 바꾸시고요. 기본 템플릿으로 바꾸면 사이드바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면 팝업 창이 뜨면서 사진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사이드바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 블로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을 작성을 하고요. 네,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판으로 가서요. 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네, 휴지통으로 버리고요. 새 글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어줍니다. 텍스트도 적어주고요. 네, 없으면 허전하니까 네, 좀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고요. 이렇게 먼저 여행 카테고리를 만들고요. 네, 카테고리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콕이라고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상위 카테고리에 여행을 넣고요. 새 카테고리를 추가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태그는 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예, 태그는 넣지 않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특성 이미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하기를 누르고요. 같은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 줍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 줍니다. 카테고리를 추가하고요. 상위 카테고리에 여행을 선택을 하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릅니다. 네. 그리고 특성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공개하기를 누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목 적고요. 내용을 쓰고요. 여기는 그냥 그 여행을 상위 카테고리로 놓을 수는 없겠죠. 새 카테고리 추가를 누릅니다. 상위 카테고리 없이. 그리고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똑같이 또 글을 써주고요. 먼저 레포츠란 카테고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스키라는 카테고리를 하이 카테고리로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카테고리에는 레포츠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미지를 설정하고요. 그냥 여기 사진을 넣겠습니다. 공개하기 누르고요. 네,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넣겠습니다. 제목을 쓰시고 그리고 네, 본문을 쓰고요. 위로 올라가서 공개하기를 누릅니다. 네, 이렇게 작성이 됐고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로그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디자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외모, 사용자 정의하게 들어갑니다. 블로그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메이슨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작성이 됩니다.
블로그를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면 네,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본문이 나오고요. 댓글란이 있고 네,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사이드바를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판으로 가서 외모 위젯으로 갑니다. 위젯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위젯을 있는 것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기 저장하기 누르시고요. 최근 댓글은 지우겠습니다. 삭제하고 네, 이렇게 또 삭제하고요. 네, 계층도 보여주기 체크하고 저장하기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가서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연락하기 페이지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선택해 주시고요. 연락하기 선택하고요. 풀 위스로 바꿉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하이드 타이틀 체크해 주시고요. 업데이트 누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새로 고침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빌더를 선택합니다. 투 칼럼을 선택해서 박스에 넣고요. 네,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터 선택해서 박스에 다시 넣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로 탭을 전환을 해 주시고 구글 지도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강남역으로 해볼게요.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지도 퍼가기 선택하고 네, 맞춤 크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크기를 500 그리고 450으로 맞추고요. 크기를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네, 이렇게 완성됐고요. 그 다음 다시 애드 컨텐츠를 가서 텍스트 에디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탭을 전환을 하고요. 알림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컨택트 눌러주시고요. 컨택트의 단축 코드를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퍼블리시를 하면 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색한 부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크기를 줄이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제품 소개 페이지를 들어가면 네, 이게 큰 화면에서는 이게 잘 나오는데 크기를 줄이면 텍스트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이미지를 텍스트 위에 놓겠습니다. 그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페이지 빌더를 선택합니다. 네, 컬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고요. 풀 위스로 바꿔줍니다. 저장을 누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네, 이동을 시킵니다. 이쪽도 복사해서 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자, 설정을 들어가서 어드밴스드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라지 앤 미디엄 디바이스 온리로 바꿔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드밴스드 이렇게 바꿔주고요. 다음 아래 내려와서 똑같이 가서 여기서 디스플레이에 스몰 디바이스 온리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도 똑같이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경 색깔을 똑같이 넣겠습니다. 네. 네. 정하고 이렇게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큰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크기를 줄이면 이렇게 크기를 줄이면 그 마지막에 만들었던 그
예, 그림하고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줄이면 네,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